4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알트 시즌 인덱스 상황을 보면 거의 저점입니다. 지금 18까지 밀려나 있으면서 지금은 선명한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63%를 뚫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머스타시는 알트코인 매수 기회가 임박한 걸까? 조만간 1년 반 동안 유지되어 왔던 추세선에 닿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RSI의 하락 쐐기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RSI 상황도 그렇고 기술적인 패턴도 그렇고 이제 때가 거의 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 주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언저리 부근에는 온 것 같다라는 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흐름이 굉장히 깝깝합니다. 15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6-7%씩 지금 하루 사이에 빠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한 2배 정도 더 빠지는 건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대장답지 못한 흐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대놓고 그냥 막무가내성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데이 차트를 보면 몇 년 동안 유지됐었던 이 삼각 패턴에서 지금 빠져 있다. 다음 주요 목표는 1150달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에 여기서 계속 아래로 꼬라박기 전에 뭔가 긍정적인 재료를 통해서 시장 전체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계속 악재가 쌓인다라면 기술적으로는 1150달러, 1105달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될 거고, 이더리움이 1100달러까지 폭락을 한다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거의 죽어날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해서 증시가 역사적인 폭락장을 아마 만들어내는 상황 정도가 돼야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증시의 반등 모멘텀 재료가 등장을 해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지금 하락장이 점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도 떨어지는 칼이긴 하지만 RSI는 30 미만으로 극도의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여름에도 이렇게 낮았었고 이후에 6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다가 결국에는 4000달러로 급등을 했다. 과거와 비슷한 RSI 흐름이 있는데 의미 있는 폭등 랠리가 펼쳐지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6개월이면 10월 전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깝깝하죠. 또다시 6개월이라니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 관세 이슈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점들을 2022년 상황과 기계적으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간단치는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립토 고수는 고래들이 지난 2일 동안 이더리움을 20만 개 넘게 매수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래들은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패닉셀 할 때 고래들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더 BTC 3데이 차트인데 와 싶은 생각 들죠.
지금 차트 자체가 재앙적이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갑자기 매수 압력이 발생을 하면 강세 다이버전스가 유효해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바닥치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료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 줄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퀸텐, 블랙록은 110조 달러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빠르게 토큰화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스테이블코인과 RWA, 디파이의 기본값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수조 달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더리움, 결국에는 다른 금융기관도 아니고 세력급 자본으로 불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선택을 받은 게 이더리움이고, 이 위에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큰 규모의 RWA 이슈, 토큰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쫄 필요 없어. 펀더멘털적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더 펼쳐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XRP가 그래도 참 예뻤던 게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2.1달러대를 유지해 줬었던 건데, 비트코인이 일단 6, 7%씩 빠지니까 XRP 역시 10% 수준의 급락세를 확인해 주면서 1.9달러 초반까지 빠진 상황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2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반등세가 나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 참 궁금, 기대, 걱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엉키는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XRP는 2달러 위에 유지하는 한 안전한 기반 위에 있다. 2025년 3월 캔들 모양은 2017년 10월과 매우 유사하다. 2017년 11월 월간 캔들은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 직전 상황이다. 지금 딱 폭발적인 상승 직전과 유사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2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된다라면 XRP는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재료 하나 들어와서 XRP도 2달러 위에서만 잘 자리를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점도 함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 피보나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피보나치 1236을 기준으로는 7.5달러, 1414를 기준으로는 13.7달러, 1618을 기준으로는 21.3달러가 가능하다. 굉장히 XRP 맥시멀리스트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달러,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7달러에서 10달러 정도가 목표 구간인데, 이 정도 사이라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세 이슈만 잘 정리가 되고 리플이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잔뜩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맞물리면 여차하면 7달러, 아차하면 13달러, 그 까이 거 이렇게라도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조금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관세 폭탄 맞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을 때 다른 자산군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서 기술주와는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관세 폭탄 이슈에 결국 비트코인도 무릎을 꿇으면서 기대감이 꺾였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 급락세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고, 간밤에 비트코인은 7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538달러까지 내려가면서 2023년 10월 이후 일간 차트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7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이건 지난 6주 동안 가장 큰 규모였다. 옵션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75,000달러, 이더리움은 1,500달러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1시간 단위로 이 청산을 보면은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씩 시간 단위로 막 청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하방 압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75,000달러, 이더리움은 1,500달러, 지금 상황에서 여기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실제로 관세가 발효가 되고 4월 9일 여기에다가 중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보복관세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또 시장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역시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지금 분할 매수 단행하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할을 조금 세분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8만 달러 밑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긴 했는데 굉장히 분할을 조금 세분화시켰습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 앞날을 어떤 식으로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데 바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럴 때 또 몰빵하면은 후회할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잘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이틀 연속 증시가 10% 하락한 것은 역사상 네 번째다. 1987년 10월 이 블랙 먼데이, 2008년 10월 금융위기, 2020년 3월 코로나, 2025년 4월 지금 현재 관세, 87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 바닥을 바로 그때 확인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바닥을 찍는데 한 달 정도 더 걸렸다. 과연 이번엔 어떨까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닥일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 테스트를 할지 이걸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보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보수적으로 관점을 세워놓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애쉬크립토, 연준은 더 이상 관망을 할 시간이 없다. 경제 둔화 징후가 명확해지고 있고 조만간 금리 인하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 폭락과 더불어서 미국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는데 2023년 은행 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이건 대출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거시적 불안 요소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지금처럼 버틴다라면 금융 아마겟돈이 올 수가 있고 결국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같은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지금 상황을 그냥 가만히 묵고하긴 또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또 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트럼프입니다. 지금 밀어붙일 게 뻔하고 물론 중간에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큰 방향성은 지금 설정이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강론의 어떤 논의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버틴다? 이거 간단치 않을 겁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상황이 실업률 상황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이건 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관세 이슈가 리스크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반등 시점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정반대 상황도 가능하겠죠. 정반대로 상황이 정말 악화일로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죽자 치킨 게임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무시무시한 상황이고 오죽하면 지금 역사상 네 번째에 해당하는 급격한 폭락 장세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이 내지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바닥치는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정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렸고, 지금 같은 경우일수록 차분하게 나의 전략과 계획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연도별로 어떤 흐름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통상 3년차 때가 폭등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가 3년차잖아요. 그래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바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기도 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지금 저도 버티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데, 각자의 또 대응 전략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내 전략이 정답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현명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